북한 또 미사일 도발, 북한군과의 교전 첫 확인, 교전 사실부터 보겠는데, 자, 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과의 첫 교전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엄현식 실장님, 일단 모 보도에 따르면 그 첫 교전에서 이 전사자도 나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전을 했냐 안 했냐 얘기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첫 번째 교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 인근 지역에 만여 명이 배치가 됐다는 뉴스는 이제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요. 실제 이제 북한군이 어느 시점부터 우크라이나군과 전투에 들어갈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이제 어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 정보 당국이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다, 또는 북한군 40여 명이 전투에서 사망했다,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일단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지역에 투입됐다는 정황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저런 40여 명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북한군이 굉장히 최신 무기로 좀 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우크라이나 발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한 북한군이 일단 AK 소총, 그다음에 대전차 유도 미사일, 그다음에 야간 투시경 등으로 러시아군이 지급했다,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 정보기관도 상당히 지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에 전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북한군 입장에서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야시경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려면 소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화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러시아 지역에 이미 와서 한 달여 기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장비를 지원받고 아마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전투에 참전을 해서 우크라이나군과 서로 교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군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어쨌건 전투할 수 있는 준비는 갖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첫 교전 그 안팎으로 북한군의 수십 명의 전사자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우크라이나군과 현재 막 투입된 북한군이 교전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서 2년 넘게 전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이제 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 달부터 전투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형에 대한 적응성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전투하는 수행 방식,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북한군은 장비를 포함해서 어떤 지역도 굉장히 낯선 곳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군이 굉장히 초보적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과 첫 교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한 영상이 공개됐는데, 우크라이나로 파병된 북한군을 남겨두고 러시아 장갑차가 이탈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평지를 빠르게 장갑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전방 수풀 쪽으로 기관포를 퍼붓는가 싶더니 보병들을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는 진행 방향을 바꿔서 전장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그때 장갑차에서 내린 보병들도 진격하지 않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듯한 모습, 방황하는 모습이에요. 장갑차 옆에 엎어지거나 전방에 등을 돌리고 장갑차 쪽으로 급히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장갑차가 보병을 태우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러시아군 장갑차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보병들을 전장에 남겨두고 이탈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일종의 어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벌어지는 일 아니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 교육 없이 투입돼서 전열이 무너지는 북한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엄현식 실장님, 자, 이 모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확하게 북한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들이 정확하게 전투 현장에 투입돼서 장갑차 전투를 하는 북한군 병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화면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부대가 전투할 때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갑차에서 보병들이 타고 있다가 그 보병이 하차하게 되면 예. 그 보병들이 전투하는 것을 장갑차가 가지고 있는 화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장갑차가 현지에서 보병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적진에 대해서 뭐 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장갑차가 먼저 내려놓고 뒤로 방향을 돌려서 도망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후진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래서 정상적인 전투가 당연히 아닌 것이고 저게 과연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맞을까? 북한군하고 러시아군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투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만약에 저것이 북한군이라면 러시아군과 북한군 간에 어떤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풀 속에 기관포를 계속해서 장갑차에서 이제 발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실제 어떤 전투 상황일 수도 있습니까? 일단 뭐 약간 그 실제 전투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들긴 하는데요. 네네. 그래도 어차피 뭐 장갑차가 실제 사격을 하고 보병들이 하차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의심은 가지만 전투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뭐 전술상 저렇게 보병들 하차해놓고 장갑차가 뒤로 후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작전 개념은 없죠? 네, 실제 군이 훈련에서 러시아군이 우리 한국군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런 일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은 보병이 내리고 전진을 하고 장갑차가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어디인가 FM은 아니다 지금 이 모습이. 네, 네. 자, 그렇군요. 걱정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북한군이 뭐 수천 명이 일단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고 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인터뷰를 보면 1,500km로 펼쳐져 있는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이 3,000명, 3,000명, 2,000명씩 나뉘어서 세 군데에 배치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나이는 굉장히 어리고 앳된 뭐 소년병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앳된 병사들일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우리 민족이잖아요. 저렇게 의미 없는 대량의 어떤 죽음의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총알바지 얘기도 나오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북한군들이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휴전선 이남에서만 태어났어도 정말 좀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여름이면은 뭐 양양 바닷가 가서 서핑하고 겨울이면은 크리스마스 즐기고 했을 젊은이들이 저렇게 사지로 아마 자의가 아니고 끌려간 거죠. 저렇게 한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실 우리나라도 파병을 한 경험도 있고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6.25 때에 우리나라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유엔군의 도움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유지가 됐었고 또 저희가 베트남 파병을 했을 때는 세계가 냉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파병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로 간 것은 뭐 자유와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떤 김정은 정권만을 위한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젊은 그 우리 북한의 젊은이들이 가서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뭐 좀 뭐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급이라든지 이런 거 도와주러 가면은 그나마 또 좀 마음이 유한될 텐데 지금 전투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아주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좀 특수부대라고 할까요? 그런 군인들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젊은 앳된 그런 군인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빨리 휴전 협정이 진행이 돼서 협정을 체결해서 우리 북한의 군인들이 저 타국 땅에서 의미 없는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북한군의 첫 교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우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군과 처음으로 교전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렇게 밝힌 건 보면 그 교전의 결과가 아마도 많은 어떤 북한군의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와 그 야당에서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정부가 깊이 개입하느냐라고 지금 이 전쟁의 성격을 남의 나라 전쟁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사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저기서 전사하는 북한군 젊은 병사들도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러시아 장갑차가 떨어뜨리고 갔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들이 북한군 장병이라면 우리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남의 나라 전쟁.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에 속하는 북한 젊은이들이 거기서 의미 없는 대량 죽음을 당한다면 뭐 남의 나라 전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10대, 20대 굉장히 어린 그 청년들이잖아요. 그 북한군이. 그리고 사실은 그 군대에 갔지만 실전 경험은 없는 병력들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훈련받은 내용들하고 달리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 의사소통도 어렵고 우리 얼마 전에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군들이 한국어 공부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어려워가지고 막 욕설 하는 그런 장면도 봤었는데 장갑차에서 내려서 버리고 가는 것인지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장면들도 사실 우리 굉장히 가슴 놀라게 하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서 외화벌이로 정말 총알바지로 사용되는 그런 용병으로 파견돼서 정말 의미 없이 막 이렇게 아까운 목숨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되긴 하는데 다만 이제 야당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북한의 이 청년들에 대해서 뭐 안타깝고 걱정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저런 이제 만여 명 넘는 또 뭐 몇만 명을 더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주려고 하는 그런 첨단 그 무기들, 군사 어떤 기술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그 혈맹 관계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뭔가 그 유사시에 러시아군이 온다거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는데 외교적으로도 뭔가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점에 방점이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뭐 오불관원, 뭐 강건호 불구경 뭐 이런 차원의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도 뭔가 외교적인 노력도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한교 의원하고 신원식 실장 간의 어떤 그 문자 주고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마냥 그런 쪽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어떤 염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쿠르스크 지역의 긴장도가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엄식 대령님, 이 군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이 일종의 어떤 소강 상태, 하지만 굉장히 어떤 전력이 팽팽한 긴장 상태였잖아요. 균형 상태였는데 여기에 아무리 뭐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군이라고 하지만 북한군 부대가 수천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 가세했다고 하면 이 전황이 종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쿠르스크 지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다른 지역은 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그 영토를 점령했는데 쿠르스크 지역은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이제 집중적으로 러시아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투를 전개하고 있고 원래 최초에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그 지역의 이미 30% 정도는 러시아한테 이제 내준 것으로 그래서 현재 전반적인 전황은 러시아가 자기네들의 그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투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선봉에 북한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하는 의도 또 전투의 강도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도 더 북한군의 희생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전투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방장관이 총알바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상하기론. 그리고 유엔에서 미국 대사가 차석 대사가 그 바디백 시체 가방에 북한군이 담길 것이다라는 전망도 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네, 그 전쟁이 시작이 되고 아마 뭐 이제 그 전투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겠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가능한 한 단기간에 우크라이나한테 뺏겼던 그 땅을 수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투의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투의 강도가 세지면 그 전투의 선봉에 서게 되는 북한군의 피해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굉장한 인명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보통 뭐 일주일에 러시아군이 약 1000여 명이 전장터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북한군이 현재 뭐 맥시멈 10,000명이 투입됐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1000명씩 보통 인명 손실로 따진다면 짧은 기간에 그만한 인원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북한군의 피해가 우려되고 앞으로 전황은
북한군이 더 큰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뭐 추가적인 파병까지 고려해서 그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